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치과교정과 최화성 최연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디지털 교정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포괄적인 설명을 하려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어서와 디지털 교정은 처음이지인데 이제 디지털 교정의 시대가 이미 도래했고 만개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혹시 디지털 교정이 뭐지? 일반적인 교정과 어떻게 다르지? 하고 잘 모르시거나 들어는 받고 내가 치료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전체에서 어떤 지금 상황인지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과 저의 소개를 통해서 A부터 G까지 디지털 워크플로우와 앞으로 해야 될 연구 과제까지 다 디테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과계가 과학기술 발전을 굉장히 빠르게 흡수를 하고 있는데요. 치과 하면은 단계도 많고 뭔가 번거롭고 힘들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의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도 디지털 기술을 많이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병원에서는 그 거점 대학병원으로서 디지털 교정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수용하고 있고 진료에도 적용하고 있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병원의 최하성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치의학 박사이고 한국과 미국 동시에 교정 전문의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나오고 미국 UCLA 대학교에서 교정과 수련을 했고 또 동부의 로체스터 대학의 이스트만 덴탈 센터에서 턱관절과 펠로우를 역임하였습니다. 네, 훌륭하신 소개 감사합니다. 그럼 최 교수님. 네, 저는 주현희 교수이고 치의학 박사이고 교정 전문의이자 통합 치의학 전문의입니다. 저희 팀은 저희가 쿠고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중앙 유니버시티 광명 호스피탈 orthodontics의 그런 약자를 줄여서 쿠거라고 했습니다. 북미 지역에서는 푸마를 부르는 푸마를 쿠거라고 부르는데 그거에서 음차해서 지어봤고요. 저희의 아이디어 뱅크이신 최하성 교수님의 아이디어로 이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은 제가 직접 AI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려봤는데 저희 오늘 주제에 딱 맞는 그런 심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자호랑이는 좀 무서우니까 귀여운 캐릭터로. 네. 그리고 저희는 중앙대 광명병원 7층에 치과 교정과가 아예 따로 분과가 돼 있고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시면 이렇게 큰 입구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많은 체어를 보유하고 있어서 굉장히 쾌적하게 진료를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체어 앞에 뭔가 전경을 보시면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도 편해지시고 쉬는 시간에 잠깐 바깥도 보시고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 나오지 않으셨지만 저희의 과장님이신 안장훈 교수님까지 세 분의 교정과 선생님이 있는데요. 세 명의 교정과 교수님이 계신 병원이 사실 흔치가 않거든요. 함께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안장훈 교수님은 AI 기반 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하셨고 그 분야의 대가이세요. 그리고 최하성 교수님은 머신러닝과 IoT 관련 연구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투명교정 관련해서도 강의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도 리서치 디렉터로서 함께 많은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연구 목록만 보더라도 저희 병원이 왜 디지털 교정 분야에 강점이 있는지 아시겠죠? 오늘의 발표는 이러한 순서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뭔가 되게 어려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듣다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 워크 플로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3D 데이터를 획득을 한 다음에 AI 기반의 진단을 진행하고요. 두 번째로 치료 계획을 세워서 환자의 치아가 어떤 식으로 이동할지 시뮬레이션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환자에게 맞는 장치를 3D 프린팅하여 교정 치료를 진행합니다. AI 기반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단 자료를 체득해야 하는데요. 저희는 바텍사의 CT를 촬영해서 환자 진단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CT실2도 보이는데 저기는 이제 내년에 세계 최초로 개발되는 CT가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스파이럴 CT라고 원래는 이제 메디칼 영역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CT인데 덴탈 영역에서 개발이 돼서 내년에 연구 및 환자 진료용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골격과 치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마부터 이제 턱끝까지 촬영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CT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모드로 바꿔서 환자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테로나 트리오스 같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어려우실 텐데 구강 스캐너 요즘 많이 쓰이시죠? 뭐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런 최신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서 환자분들의 치아를 스캔을 합니다. 치과를 가면 입안에 찰흙이나 클레이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제 본을 뜨잖아요. 그 재료가 알지네이트인데요. 저희 병원은 알지네이트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거의 99% 사용하지 않는 것 같고 아마 100%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깜짝 놀라세요. 이거 안 하니까 너무 편하다. 그런 찰흙 같은 거 안 넣으니까 너무 깔끔하고 좋다. 비위가 약하고 이제 뭐 부역 반응이 심한 분들은 너무 편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특히 아이들이 맞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쉽게 이거는 이제 촬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적응이 쉽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진료를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기계로 치아를 스캔하면은 이렇게 개개인의 치아가 스캔되어서 화면에 보이게 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진단도 하고 치료 계획도 세우고 장치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CT를 찍었으니까 그것으로 진단을 해야겠죠. 지금 보시면 예전에는 이렇게 CT 촬영을 하면 하나하나 다 일일이 이제 레지던트하고 그럴 때 길을 막 쟀어요. 근데 저희 병원에서는 이 CT 파일을 넣으면은 자동으로 수치가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치가 정확히 나와서 뭐 비대칭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뭐 턱끝은 전체 얼굴에 대해서 얼마나 돌아가는지 이런 것을 자동으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과장님이신 안장훈 교수님께서 10년을 투자해서 만드신 프로그램으로 교정 진단을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모습에서도 윗턱과 아래턱과의 관계, 턱뼈와 치아와의 관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수치도 바로 나오기 때문에 환자에게 어떤 부정교합이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것들은 조금 전문적인 영역인데 이런 걸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환자가 어떤 부정교합이 있는지. 턱뼈 길이도 측정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요. 아래쪽에서도 측정을 해서 이 환자의 비대칭의 원인이 무엇인지 얼마나 비대칭이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치료 전후의 치아 이동이나 수술 전후의 상태를 평가합니다. 이렇게 진단을 다 하면 이제 환자분께 설명하고 치료를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실제 제 환자의 모습을 가져왔는데요. 이런 환자가 교정을 해서 이렇게 치아를 예쁘게 맞춰줘요. 지금 보면은 앞에 비해서 훨씬 더 치아 가지런해지고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돌아가고 맞아 들어가고 가운데 라인도 딱 맞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입술도 이렇게 튀어나왔었는데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물리게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만족을 했지만 이 환자의 경우에는 이런 브라켓 장치를 이용했습니다. 이런 장치는 많이 보셔서 굉장히 익숙하시죠. 보통 많이 쓰고 저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형식의 장치예요. 그런데 이 장치의 가장 큰 단점이 무엇일까요?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양치질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보시면 이 환자가 치료는 잘 됐지만 이렇게 이가 썩었습니다. 아무래도 장치가 붙어 있으면 양치질이 좀 힘들어요. 특히 이 환자는 내원을 잘 하다가 얼굴이 예뻐지니까 한참 동안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청소를 해줄 수 없고 그 사이에 이제 양치 습관이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장치를 착용하고 관리를 못하니까 이렇게 충치가 많이 생겼어요. 저는 충치 생기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청소를 굉장히 잘해주는데도 이런 식으로 생겨요. 그래서 이 장치에 대해서 약간 요즘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다른 환자를 잠깐 보여드리면 앞니가 이렇게 삐뚤고 거꾸로 물리고 하잖아요. 같은 환자이고 치료가 진행 중인 환자예요. 근데 보시면 아직 끝난 게 아닌데 치아에 아무것도 붙어 있지가 않죠. 바로 투명 교정 장치를 사용했기 때문에 양치질도 잘 되면서 남들한테 안 보이면서 교정 치료가 가능한 겁니다. 지금 보면 이 환자분 치아 사이에 막 뭐가 끼어 있거든요. 사진 찍어보니까 그랬어요. 근데 치실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붙이는 장치가 아니라 투명 교정 장치를 사용했기 때문에. 다시 전과 치료 중을 보시면 아무것도 붙이지 않고 치료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저희가 이런 투명 교정 치료 계획을 세우고 시뮬레이션 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환자의 부정교합적 문제들을 이런 식으로 전문 용어로 정리를 하고요. 이건 뭐 이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정리한다는 것만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치료를 어떻게 할지 자세하게 계획을 해요. 그래서 뭐 치아는 어떻게 뽑고 보철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 치아는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자세히 계획을 합니다.
또한 이렇게 계획한 치료 계획을 실제 치료에 어떻게 반영할지 이제 투명 교정 장치 제작 업체에다가 의뢰를 하게 돼요. 이때도 의사가 정확한 오더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저희는 적어서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가 주문한 대로 시뮬레이션해서 파일이 오게 돼요. 저희가 처음 스캔해서 이렇게 분해 스캔해서 파일 보내면 치료 계획과 주문한 내용이 반영되어서 최종 결과를 예상해서 보내오게 됩니다. 한번 동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그냥 거기서 봐야지. 네, 죄송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교정을 하면은 치아가 이동할 것이다. 이런 걸 단계별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시뮬레이션에 맞춰서 각 단계마다 투명 교정 장치를 3D 프린팅을 하게 됩니다. 또 3D 프린팅이 뭐야 하실 수가 있어서 또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3D 프린팅은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기사 몇 개만 검색해봐도 이렇게 많은 영역에서 쓰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사 보니까 이렇게 복잡한 피규어를 만들기도 하고 건담 같은 거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저도 아이가 하는 거 따라서 해본 적이 있는데 맞추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 3D 프린터로 이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 프린팅을 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집도 이제는 3D 프린팅하는 시대라고 뉴스에 가끔 나오잖아요. 이렇게 집도 만들 수 있고 심지어 저도 이번에 검색하면서 알게 됐는데 해산물을 오징어와 맛 영양이 똑같은 그런 해산물도 3D 프린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큰 회사에서도 강철 부품을 3D 프린팅 해가지고 사용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3D 프린팅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요즘엔 사용되고 있는데 저희가 쓰는 재료는 3D 프린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4D 프린팅 재료라고 할 수 있어요. 4D라는 거는 재료가 형상 기억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온도에서 반응하는 4D 프린팅 재료라면 온도를 높였을 때는 모양이 변했다가 다시 온도가 내려가면 원래의 모습을 찾는 거예요. 온도뿐만 아니라 4D 프린팅 재료가 압력이나 뭐 pH, 온도, 자기장의 변화 같은 외부 자극에 대해서 반응해서 다시 자기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4D 프린팅은 다양한 의학 분야에서도 사용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골이 이렇게 골 디펙트가 있는 부분을 타겟으로 해서 프린팅한 후에 이제 갈 때까지는 다른 모양으로 갔다가 이 골 디펙트 부분에 이 재료가 들어가면 그 골 디펙트 부분에 딱 맞는 모양으로 형상 기억을 해서 이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기술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용하는 자국어는 온도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체온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 구강 내 온도에서 치아를 이동시킬 수 있는 재료를 만들어서 교정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쓰는 교정장치의 종류는 여러 가지인데 지금까지 투명 교정 장치는 위쪽의 단계를 주로 거친 장치였다면 저희가 쓰고 있는 장치는 아래와 같이 단계를 확 줄인 장치입니다. 단계를 줄이면 그만큼 오차가 줄어들고 치아에 잘 맞는 장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형상기억 능력 기억하시죠? 그 특징을 이용해서 교정치료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높은 온도에서 모양을 변형시켰는데 65도에서 서서히 다시 자기 모양을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은 찬물에 넣어둔 거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모양이 동일하죠. 아까 변형돼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 모양을 다시 찾아가는 것입니다. 실제 환자가 이런 식으로 프린팅된 거를 착용을 한 모습이에요. 앞에서 보면은 찾는지 안 찾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 투명 교정 장치에 맞게 보조적으로 붙이는 장치들도 투명하게 프린팅해서 적용하기도 해요. 이것 또한 환자 개개인 맞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완벽히 같은 치아 모양을 가진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저희는 앞서 소개드린 디지털 환경 안에서 개인 맞춤형 교정 치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개인 맞춤형 교정으로 갈수록 환자에게 더 잘 맞는 치료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다음으로는 실제 환자들에게 어떻게 이런 투명 교정이 적용되고 있는지를 최하성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컨트롤 L 한번 눌러줄까요? 네. 어, 네. 레이저 포인터가 아, 생성됐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적용 사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몇몇 사례들을 통해서 실제 이런 투명 교정 장치, 더군다나 4D 프린팅 기술이 들어가 있는 쉐임 메모리 최첨단의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정 수련을 미국에서 받을 때는 이렇게 그 싱글 브라켓이라고 정말 원시적인, 안에 아무런 각도도 안 있는, 옆에 막 날개도 달려 있는 그런 루이스 브라켓이라는 것부터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모든 종류의 장치를 섭렵하고 이제 드디어 그 이런 썰모 다이나믹한 그 쉐임 메모리 얼라이너까지 쭉 발전 과정을 봐왔는데 지금은 아주 좀 감격스럽기가 이루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니가 거꾸로 물려 있죠. 아랫니가 윗니보다 더 앞에 나와 있거든요. 보통 모든 치아는 위아래 모든 어금니부터 앞니까지 윗니가 아랫니보다 더 바깥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 환자분은 앞니 쪽은 거꾸로 돼 있죠. 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지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잇몸이 망가집니다. 여기 보면 치아들이 막 벌어져 있고 진작에 이분이 좀 좋은 치료를 받으셨다면 이렇게까지 잇몸이 많이 내려가 있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석고 모형이고요. 참 이 환자분은 저희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는 이효원 문치과 원장님의 소중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임플란트도 있고 여러 복병이 많지만 이런 얼라이너를 잘 사용해가지고 환자분이 이런 빨간색 방향의 고무줄도 잘 끼고 하셔서 특징은 얼라이너 자체에 이런 단추 같은 거를 달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치아 이동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고요. 일반적인 이제 철길 깐다고 하죠. 브라켓 교정에서는 좀 하기가 어려운 시스템의 요소가 있습니다. 또 보면 벌써 4개 꼈는데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앞니 공간도 좀 닫히고 잇몸도 약간 좋아진 모습입니다. 8개 끼니까 요것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아주 환자분도 뭐 입술질 걱정도 별로 안 하고 안 그래도 잇몸도 안 좋은데 장치 붙여갖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금방금방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어떤 뭐 문제점들은 잘 극복을 해 나가셨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됐고 웃을 때 사진 보면 완전 인물이 다르죠. 그래서 치료가 잘 마무리된 이런 경우를 보겠습니다. 아주 잘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이고요. 여기서도 보면 이러한 시뮬레이션대로 잘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쪽 방향에서 잠깐 살펴보면 천천히 움직이지만 아래는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계획대로 아주 잘된 증례가 되겠습니다. 환자분이 부지런히 잘 껴주셔야 제 환자분이 되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인데 이 경우는 윗니가 아랫니를 터치하지 않고 있는 개방교합형 형태라서 조금 골격적으로 좀 어려운 증례가 되겠고 이미 기존에 교정을 해서 치아는 많이 삐뚤하진 않습니다만 위아래 이제 합이 안 맞는 거죠. 이런 경우에 얼라이너는 굉장히 우수한 능력을 발휘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치아를 3면으로 감싸고 있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치아를 밀어주는 데는 일반적인 브라켓 교정보다 훨씬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일반적인 브라켓은 설축이나 협축이 한쪽에다 붙이기 때문에 한 면에서 당기게 돼서 여러 가지 변수를 많이 발생하면서 가거든요. 고리를 다 잡으면서 이동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하나의 큰 치아처럼 잡고서 이동을 하니까 매우 효율적이고 빠른 치아 이동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니를 뽑았고요. 여러 정밀한 분석을 통해서 밀기 시작하고 있고 장치 몇 개 안 꼈을 때 이미 이동이 많이 돼 있고 요분은 고무줄 끼는 걸 좀 게을리 하셔서 제가 일일이 이렇게 버튼을 붙여가지고 파우치인까지 해서 잇몸 내려간 것도 조금 좋아졌고요. 이렇게 잘 케이스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한편 또 이 얼라이너의 장점 중에 하나가 위아래에 이런 합이 좀 안 맞을 때 우리가 교합을 위에 치아는 완벽하게 반듯하고 아래가 반듯해도 이게 짝짝이가 잘 맞아야 일을 하게 되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전에 교정을 좀 하셨을 수도 있고 여기 소구치라고 치아가 없는 걸로 봐서 아래는 되게 넓은데 위에는 좁은 증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반적인 브라켓에서 또 맞추기가 좀 쉽지는 않거든요. 여러 테크닉을 동원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윗니가 아랫니보다 밖에 있어야 되는데 안쪽으로 막 거의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이 환자는 또 저희 같은 스터디 그룹의 신미영 원장님께서 증례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얼라이너를 껴가지고 이런 얼라이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차원으로 치아를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쉐임 메모리 기능이 잘 발휘된다면 악궁 형태의 변형이 아주 용이하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치료가 진행되고 조금 뭔가 이제 좋아져 보이죠. 아래도 막 튀어나왔던 치아들도 정리가 되고 단계 해가지고 이런 고무줄도 환자가 잘 껴서 좌우 측면도 마치고요.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21주 정도 걸렸네요. 그러면 뭐 6, 7개월 정도였을 것 같고 치료가 쾌적하게 잘 마무리되어 있고 아주 이 원장님은 세심하게 또 배려를 하셔서 이 얼라이너의 단점이 특히 임지얼라인 같은 장치로 오래 끼면 어금니가 좀 떠가지고 잘 안 맞아요, 교합이. 왜냐하면 씹는 면이 카바돼 있어갖고 교합면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부분을 이렇게 따시면서 고무줄을 걸게 해서 교합이 아주 물샐 틈 없이 이렇게 맞춰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3D 프린팅 기법이 아니면 상당히 좀 접근하기가 어려운 방식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한편 얼라이너 치료에서 좀 아까 되게 잘하는 거는 한 방향으로 여러 치아를 다수의 치아를 미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좀 못하는 거는 하나 치아를 회전시키는 거에 좀 약합니다. 그거는 3면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이 있는데요. 하지만 극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전엔 어려웠지만 3D 프린팅 또 CM 메모리 테크놀로지는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이 치아 보면 이제 많이 한 45도 이 정도면 거의 얼라이너로는 회전을 잡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보면 점점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점점 개선되고 있고 이 케이스도 신미영 원장님의 케이스입니다. 자, 딱 전개 과정을 보면 아주 세심하게 얼라이너 내면의 두께 조정을 통해서 특정 부위에 힘을 집중해서 회전각을 잘 잡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감쪽 같죠? 버튼 같은 것도 하나 붙이셨고 잘 마무리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재증례인데 간단하게 보시면 이증례도 만만치 않죠. 또 공간도 없어갖고 치아도 뽑고 충분히 공간을 만든 연후에 마찬가지로 이런 내면에 엠보싱 같은 처리를 해서 특정 부위 힘을 집중해가지고 치아를 잘 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라이너로 뭐 그런 거 투명 교정 장치 끼면 잘 안 된다면서요 하는 건 좀 예전 테크닉 이러한 3D 프린팅 기술이 나오기 전이나 이러한 그 다양한 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이 좀 부족했던 시절의 얘기고 그런 부분들 뭐 100% 다 브라켓 교정하고 똑같다는 건 아니지만 어느 부분에선 더 잘하는 것도 있고 못했던 부분을 우리가 상당히 많이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환자도 재미있는 증인데 제가 교정 치료를 한 거예요. 브라켓 교정을 했고 이렇게 마무리해서 깨끗하게 잘 끝내드렸지만 잇몸이 별로 안 좋았어요, 환자분이. 그래서 나중에 좀 유지장치를 안 끼고 나타나셔서 얘가 잇몸이 좀 내려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 얼라이너로 안으로 쏙 넣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런 내면에 엠보싱 같은 처리를 해가지고 꾸준히 환자가 한 16개 정도 잘 껴줘서 CT를 찍어보면 요 뿌리가 이렇게 이동한 게 확연하게 보이고 아까 CT 중첩 기술 보여드렸는데 뿌리가 안쪽으로 이동하면서 잇몸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한편 얼라이너의 이 3D 프린팅 기술의 좋은 점은 굳이 전체 치아를 다 감싸는 장치만 고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일부분만 나누어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런 기술들을 통해서 특히 이분 이제 수술을 하셨는데 중간 치아를 뽑고 이런 턱 교정 수술을 하셨어요. 그런데 끝나고 나니 이쪽 공간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중심선도 좀 안 맞아서 더 아래는 왼쪽으로 가야 돼서 이쪽 공간에 대한 처리가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걸라이너를 한 피스로 하지 않고 이렇게 투 피스로 나누어서 이쪽은 어금니만 일방적으로 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보면 이렇게 여기는 따로 피스로 나눠서 천천히 이동을 해가지고 벌써 그래도 꽤 많이 14번인데 많이 다친 거를 볼 수가 있었고요. 마침내 32개를 했을 때 교정 치료를 끝냈을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브라켓 교정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치료거든요. 어금니 3개를 동시에 이동하는 게 그런데 치료 결과를 보면 마무리가 잘 돼 있고 어금니들이 앞으로 쓰러지지 않으면서 이건 얘네 셋을 하나의 큰 치아처럼 그래서 집중적으로 가운데 저항 중심에다가 딱 당겼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임상 케이스를 많이 봤죠.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은 개별 임상의들이 다 해낼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는 또 연구 교육 기관이니까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을 또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가장 해야 된다고 접근해야 된다고 보는 부분은 예측 가능한 모형을 만든 겁니다. 이러한 치료가 다 모든 과정이 디지털화돼 있고 수치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잘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위해서는 제가 계속 매진에서 연구하고 있는 머신러닝이 가장 적합한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정학 교과서는 거의 바이블적인 교과서에 나온 표현을 보면 교정치료의 이런 힘의 그 수리적인 체계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statically indeterminate라고 그래서 아무리 분석을 해도 그 방정식에 답이 안 나오는 시스템이라고 알려진, 많은 수학자들이 도전을 했지만 기본적인 방정식은 초기 조건하고 방정식만 있으면 답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 치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바둑의 중반전에서는 이게 정확히 어떤 돌이 어디에 위치할지 좀 알기가 어려운 그런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불가지론적인 것은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수학적인 계산으로 답을 내는 게 아니라 그래피컬하게 그 GPU 방식으로 어느 치아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비게이션 시스템처럼 만들면 이 치아의 이동 양상을 좀 학습을 시키면 앞으로 몇 단계에서 어디에 있을지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다른 주제이긴 하지만 제가 최근에 서미션을 해서 이제 거의 심사가 끝난 그런 논문인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주걱턱이 있으신 분의 양악 수술을 했을 때 재발률에 관해서 예측하는 머신러닝 제가 직접 코딩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85에서 90% 정도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디시전 트리까지 만들어서 어떠한 수술 중에 요소가 있으면 얘는 결국 많이 릴랩스가 된다, 적당히 릴랩스가 된다, 안전하다.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알려주는 거죠. 그럼 수술 계획표 내가 넣으면 이 계획대로 하면 이렇게 릴랩스 될 확률이 몇 프로예요 하고 이 알고리즘에 알려주는 겁니다. 이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요 3D 지금 됐다는 건 아니고 열심히 해보겠다는 거고요. 이러한 기술을 도입을 한다면 나중에 우리가 많은 데이터를 보았을 때 특히 한 명의 클리니션이 계속 치료를 한다면 뭐 100명, 200명 정도만 모으더라도 그분의 어떤 테크닉이 좀 반복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기계학습을 통해서 어느 단계에 지금 길을 잃고 있지 않은지, 뭐 매 단계를 체크할 필요는 없지만 고속도로 앞에서는 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고속도로를 갈 건지 아니면은 로컬로 가서 우회를 할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중요한 디시전 메이킹을 할 때 이러한 AI 베이스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 클리니션이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거고, 만약 예기치 않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예상로하고는 뭐가 달랐는지 그래피컬하게 바로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는 앞으로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또 하나는 환자와 같이 커뮤니케이션하는 IoT 기술이 또 필요한데요.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특허를 낸 장치인데, 이건 이제 페이스 마스크라고 주로 어린 청소년들이 이제 그 아래턱이 좀 주걱턱일 때 교정하는 장치인데 하루에 몇 시간 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리얼타임으로 그거를 보려고 하면 이러한 어떤 그 패러럴한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블록 코딩 방식을 통해서 기법을 적용을 하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10초마다 힘의 폴스가 여기 500g인지 400g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러한 기술을 우리 얼라이너에 적용을 한다면 매번 환자분한테 할 때마다 핸드폰 키세요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단계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실시간으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간다면 거의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또 협조도, 그 다음에 중간 단계에 어떤 에러라든가 중간에 이렇게 우회하는 일 없이 가장 최적하고 불편하지 않은 치료로 교정을 잘 마무리하는 그런 시대가 머지않아 열릴 걸로,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우리 추 교수님도 계시고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3D 프린터를 처음에 같이 저희 집담회에서 도입하고 사고했을 때만 해도 그게 한 5년 전이었는데요. 5년 후에 실제 이런 3D 프린팅 온라인으로 환자를 치료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한 5년 정도 더 걸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미 제가 임상을 한 지가 2년이 넘었으니까 3D 프린터로, 그래서 기술 속도가 굉장히 지박적으로 빨라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린다면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지금 이제 어느 부분은 아날로그로 해야 되고 석고 모형이 여기는 필요하고 그거를 변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스텝이 디지털로 다 수치화돼서 계산할 수 있는, 정산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다 들어왔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이제 빅데이터가 쌓일 일만 남았죠. 이런 근거 중심의 예측 가능한 모델이 곧 만들어질 거고, 거기에다가 IoT 기술까지 개발된다면 환자도 또 의사 선생님들도 굉장히 쾌적하게 모든 것을 객관화해서 잘 알면서 함께 치료에 임할 수 있는 더 즐거운 지금도 즐겁지만 더 즐거운 교정 시대가 열릴 걸로 기대가 됩니다. 저희 중앙대 광명병원이 앞장서서 이런 첨단 기술을 계속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또 네. 올라오고 있고요. 이혜인님이 교수님들 인상 정말 좋으세요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박수정님이 디지털 교정은 무슨 특별한 교정인가 해서 들어왔다고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받아들여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진단부터 자료 체득, 진단, 이제 치료 방법까지 환자분들한테 개인 맞춤형 교정으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디지털 교정 중에 이 중 일부분은 이미 도입된 것들이 많거든요. 뭐 3D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뭐 10년 전에도 있었고 한데 아날로그 교정하고 그냥 컴바인되는 혹은 보조의 그런 개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예 처음부터 모든 것이 수치화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를테면 지금 여기 뒷배경에 이런 파란색이 있을 때 우리가 그냥 얘기할 때는 좀 군청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AI가 볼 때는 이게 다 이제 수치화 되거든요. 뭐 그 숫자들 아시죠? 뭐 RGB 값으로 255, 235 이렇게 해서 그런 형태로 치아를 이해하기 그러니까 처음에 치아를 인지할 때부터 이 치아는 모양이 이렇고 위치가 뭐 이렇게 조금 틀어져 있구나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모든 것이 수치화돼서 거기서부터 출발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플로우가 중간에 끊기는 게 아니고 장치가 나올 때까지 시종일관 디지털로 시작해서 디지털로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개발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날로그와 병행해서도 여전히 쓸 수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고. 하트님께서 저기 보시면 잠깐 위에 그 사랑니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교정할 때 사랑니를 빼고 해야 되냐고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사실 진단을 하면 사랑니를 빼야 될 때도 있고 교정과 상관없을 때도 있고 오히려 사랑니를 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니 빼시기 전에 교정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사랑니를 발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에 또 구강외과 훌륭한 교수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려운 케이스들도 발치가 가능합니다. 또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좀 살려서 쓰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혹은 중간에 생치를 뽑지 않고 자연치를 뽑지 않고 매복되어 있는 사랑니를 뽑아서 그 공간으로 가급적 자연치를 많이 살리는 저 교정과 의사지만 기본적으로 치과 의사라 네. 저희도 치아 뽑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가급적 살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박수정님께서 추가 질문하셨네요. 네. 나이가 몇 살까지 교정할 수 있나요? 추 교수님께서 사실 나이에 대한 그런 제한은 없다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60대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몇 살까지라기보다는 잇몸 상태나 치아 상태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잇몸이 건강하시면은 뭐 60, 70대에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루비님이 대학병원에서는 양악과 함께 교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양악을 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또 수술 후 주의사항. 추 교수님께서. 네. 양악과 함께 교정을 하는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위턱과 아래턱의 관계를 보는데 사실 치아가 뼈에 박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치아를 잘 맞추려면은 뼈가 제 위치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뼈 자체가 많이 틀어져 있는 경우에는 치아를 제 위치에 최대한 맞추더라도 교합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외모적인 개선도 많이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뼈가 많이 틀어져 있으면은 그것을 달성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부분 그리고 심미적인 부분을 다 이제 저희가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양악이 필요한 경우들이 꼭 있습니다. 제가 올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논문도 ESCI에 퍼블리시한 게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뭐 요거는 약간 전문가가 했다기보다는 그냥 스스로 거울을 보았을 때 이렇게 그 옆 얼굴을 봤을 때 턱끝하고 아랫입술, 윗입술이 다 일자 정도까지 그 정도는 교정으로 웬만하면 달성할 수 있어요. 옆에서 봤을 때 다시 턱끝, 아랫입술, 윗입술 일자 정도까지.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아래턱이 작은 분보다는 이제 아래턱이 크신 분이 많으니까 상대적인 거죠. 근데 이제 그 이상을 원하고 조금 되게 막 연예인처럼 얼굴이 작아지고 싶고 막 그 미용적인 부분이 많다면 양악 수술도 상당히 좋은 옵션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삐뚤삐뚤한 거나 위아래체가 안 닿아서 교합을 맞추지 못해가지고 수술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정말 심하지 않으면. 하지만 저희도 봤을 때 포괄적인 수술을 했을 때의 장점, 수술을 안 했을 때의 한계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같이 동의를 한 상황에서 진행을 하게 되니까 오셔서 정밀 진단, 아까 AI 진단을 같이 받으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서는 50대 때 양악 수술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심미적인 목적이 아니고 어머님께서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주걱턱, 이제 아래턱이 많이 나오신 타입이었는데 젊을 땐 괜찮았는데 나이가 드시면서 잇몸이 약해지니까 밥을 못 드시겠다고 이제 따님한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일을 맞춰라 그러셔서 양악을 하고 일을 맞췄더니 훨씬 소화가 편해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기능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유성장님이 돌출력 교정 가능한가요? 이것도 제가 많이 연구한 부분인데요. 네, 물론 모든 영역에서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궁금한 게 많았어서 네. 물론 교정 가능합니다. 뭐 어떤 돌출입도 해결은 가능한데 교정만으로 이제 해결이 가능한 것이냐? 아니면은 돌출입 수술이라고 또 있어요. 또 중간 치아를 뽑고 이제 입술이 너무 두껍거나 하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봐야 되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돌출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치아 주변을 싸고 있는 뼈라든가 치조골을 싸고 있는 또 잇몸이라든가 또 입술의 양이라든가 이런 치아 외적인 요소가 수술까지 해야 되느냐, 그냥 교정으로 가능하냐, 또 미니스크류를 심어야 되느냐, 치아를 뽑아야 되느냐, 안 뽑아도 되느냐 하는 것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보고 있는 모습은 빙산의 어떤 일각이에요. 이게 그 치아가 나와 있고 입술이 좀 나와 있는 거는 그것의 원인을 잘 찾아서 해소가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가급적이면은 좀 치아도 안 뽑고 수술도 안 하는 방법이 가장 좋겠지만 그런 것에 해박적 한계가 있을 때는 그 다음에 뭐 그냥 발치, 뭐 미니스크류 또 수술까지 이렇게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상의해 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 뭐 오시면 꼭 저희한테 치료는 안 하셔도 됩니다. 오셔서 상담 받으시고 정보를 얻어 가셔도 되니까 그래서 돌출 교정은 어떻게든 해결은 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정우님이 투명 교정이 일반 교정보다 기간이 짧나요? 다시가 나올 수 있을까봐 걱정되네요. 아마도 약간 돌출이 있거나 삐뚤삐뚤하신가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명 교정 장치를 잘 끼면은 사실 기간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짧아진다고 연구 결과에도 나온 연구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투명 교정 장치를 잘 끼지 않으면은 더 길어질 수 있겠죠. 이 투명 교정 장치를 끼셔서 근데 치아가 바뀌는 거를 경험을 하시면 굉장히 잘 끼세요. 보통은. 네. 네. 그래서 잘 끼시면 더 짧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좀 부가 설명을 드리면 투명 교정이 일반 교정보다 굉장히 잘하는 거.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반대 교합이신 분 있었죠. 일방향으로 여러 차례 미는 건 일반 교정보다 훨씬 낫습니다. 일반 교정으로 그 정도 두께까지 올라가는 데만 시간을 많이 소요하고 여러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많이 회전되어 있는 치아를 피겠다는 건 아까 이제 할 수 있다는 거는 보여드렸지만 그래도 브라켓보다 속도는 더 떨어져요. 그래서 투명 교정이 일반 교정보다 뭐 보편적으로 뭐가 더 못하다 이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가 잘 안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투명 교정만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부분들을 동원해서 같은 속도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장치의 특성을 잘 알고 있으면 장점은 장점대로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가면서 하는 방법들이 있어서 일반적인 교정보다 길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더 짧아진 경우도 있고. 네. 교수님의 가장 어려운 케이스가 궁금합니다 하신 걸 보니 치과대학 학생이 아닐까. 그럴 수 있겠네요. 제가 치료했던 가장 어려운 케이스는 아마 치과대학 학생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골든하 신드롬과 프론토네이잘 디스플레이지아를 동반한 정신지체아였습니다. UCL에서 치료를 했는데 그 케이스를 여기서 보여드릴 건 아닌 것 같고 나중에 학술대에 오시면 네. 저도 구개 구순열 환자 케이스였는데 어릴 때부터 이제 수술도 여러 번 하고 교정도 해서 근데 결국에는 굉장히 만족을 많이 하셨어요. 부모님도 만족하시고 저도 만족하고 학회지에도 제출했습니다. 네. 자,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할까요? 저 임플란트가 있으신가 봐요. 임플란트가 양쪽 어금니에 위아래에 있는데 치아 교정이 가능한가요? 교합이 좀 안 좋으신 것 같고. 네. 보통은 이제 임플란트가 있으면 못한다고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계획을 세워서 물론 임플란트를 제거해야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가 이동할 수 없는 치아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뭐 크라운 사이즈 같은 건 좀 줄여야 되는 경우가 있긴 있죠.
그래서 최대한 교합을 맞게 임플란트 있는 상황에서 맞출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없으면 발치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치아 교정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한 건 아닙니다. 혹시 보철거 원장님이 들으면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그 임플란트가 크라운을 교체할 수 있는 상부 구조물이죠. 그러니까 뿌리 부분 픽스처라고 하는데 요거를 교체할 수 있는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나중에 교정 치료를 할 것 같다, 특히 아직 젊으시다 그러면 가급적 그 원장님한테 저 혹시 교정 치료할 수도 있으니까 크라운 교체 타입으로 해달라고. 그러면 공간이 뭐 1, 2mm 임플란트 주변으로 있더라도 크라운만 바꾸면 그 뿌리를 다 드러내고 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도 그렇고 고생도 덜 하게 되시죠.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보철 치료하시기 전에 교정 진단을 먼저 받으세요. 그러면 계획대로 이제 저희가 교정 계획 안에 전체적으로 보철을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다 계획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뭐 몇 미리 정도 남겨서 보철을 만들 것인가 이런 것까지 다 계획하기 때문에 먼저 진단을 받으시고 또 보철 치료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강의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잘 들어주셔서 질문도 많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 광명병원이 경기 서남부의 거점병원으로서 굉장히 지금 환자분들도 많이 오시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저희도 더욱더 노력해서 디지털 교정의 그런 선두주자로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네. 저희 그 일반 브라켓도 다 있고요. 잘합니다. 설득 장치, 임전라인 없는 장치는 없습니다. 가장 그 환자분에게 맞고 저희가 신뢰할 수 있는 장치로 잘 이렇게 드라이브 해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